동서양 문명이 진정으로 만난단 하나의 고대 도시가 있다면 그것은 간다라였다. 이 한 문장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의 뉴욕이나 베이징만큼이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간다라의 흔적은 파키스탄 북부, 특히 페샤와르와 탁실라 지역의 유적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간다라는 단순한 지역명이 아니라 수천 년 전 동서 문명이 실제로 만나 싸우고 협력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불교 미술의 탄생,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그리스 철학과 인도 사상의 결합, 불상의 얼굴에 새겨진 헬레니즘의 흔적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간다라의 지리와 기원. 간다라는 고대 세계의 중요한 교차점에 자리 잡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 고개에서부터 페샤와르, 탁실라, 스와트 계곡을 아우르는 이 지역은 카불 강과 인더스 강이 만나는 곳으로 동쪽의 인도 대륙과 서쪽의 이란 고원, 북쪽의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즉 후일 실크로드로 불리게 될 동서 교역로의 전초기지였고 문화와 종교, 사상과 언어가 오가던 길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간다라는 일찍부터 복잡한 민족적 구성과 문화적 융합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에는 인도아리아계, 드라비다계, 스키타이계, 이란계 민족들이 혼재하며 살아갔고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와 신앙, 예술 양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간다라는 초기 불교 문헌, 베다 문헌, 마하바라타 등의 고대 인도 서사시에도 자주 등장하는 고대 국가로 이미 기원전 1000년기부터 자치적 정치 체계와 도시 문화를 갖추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간다라의 운명은 그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늘 외세의 주목을 받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엽 서쪽에서 등장한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는 인더스강 동쪽까지 제국의 영역을 확장하며 간다라를 정복합니다. 이로써 간다라는 동방 세계 최초의 거대한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아케메네스 제국의 동쪽 변방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제국의 행정과 문화, 경제 시스템 속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왕의 길이라 불리는 광대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민족과 지역을 유연하게 통치하며 제국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속에서 간다라는 단지 정복당한 지방이 아니라 제국의 교두보로 기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간다라는 인더스 문명 이후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제국 체계에 편입되며 그 문화적 궤적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적 통치는 단순한 지배가 아닌 건축, 언어, 행정, 종교, 관용 정책 등 다방면에서 간다라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훗날 헬레니즘과 불교, 인도 전통이 만나는 융합적 문명의 씨앗이 되었으며 간다라가 왜 이후 수세기 동안 동서 문명의 용광로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통치. 기원전 6세기 고대 간다라는 거대한 제국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은 인더스강 유역까지 동진하여 간다라를 제국의 일부로 편입시켰고 이는 간다라 역사상 처음으로 초강력 제국 질서 안에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의 베이스툰 비문에도 간다라는 조세를 납부하는 속주로 기록되어 있어 간다라가 제국 통치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통치 아래 간다라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닌 전략적 동방 속주로 기능하며 페르시아 행정 시스템과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사트라피라 불리는 지방 행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아람어가 행정 언어로 사용되며 문서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란 고원에서 유입된 건축 양식과 궁전 구조는 간다라 지역 도시 설계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훗날 쿠샨 시대 불교 수도원의 구조에서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케메네스 제국이 간다라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문화적 개방성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수많은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제국을 운영했기에 간다라에서도 브라만교, 조로아스터교, 토착신앙, 초기 불교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종교적 풍경은 훗날 간다라가 불교와 헬레니즘, 인도 전통이 융합되는 기반이 되는 문화적 토양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세기 후반 서쪽에서 엄청난 경랑이 밀려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의 젊은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를 넘어 페르시아 본토로 진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불과 수년 만에 아케메네스 제국을 붕괴시키고 동방 원정의 마지막 목표로 인더스 강 유역을 향합니다. 이 격변 속에서 간다라는 또다시 문명의 경계선에 놓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기원전 327년 마케도니아의 젊은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마침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간다라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을 무너뜨린 그에게 간다라는 동방 세계 정복의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카불 계곡과 스와트 계곡을 넘어 인더스 강을 건너기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간다라 지방의 토착 왕국들과도 충돌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포루스 왕과의 전투로 이는 인더스 강 동쪽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원정은 단순한 군사 점령을 넘어 헬레니즘 문화의 유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동방에 쏟아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간다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각 지역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출신의 관리들을 배치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헬레니즘 도시들을 건설하며 그리스식 정치와 문화, 교육 제도를 확산시켰습니다. 비록 알렉산더는 인도 북서부까지 진출한 뒤 병사들의 반란으로 더 깊은 인도로 진격하지 못하고 회군했지만 그의 원정은 간다라의 그리스적 세계관을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합니다. 알렉산더의 사후 그의 제국은 곧 분열되었고 간다라 지역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곧 그리스 박트리아계 후계 왕조들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다라는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과 인도 지역 토착 왕조들 사이의 융합지대로 기능하게 되며 곧 인도 그리스 왕국이라는 독특한 혼종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 간다라는 단순히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 아니라 철학과 종교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이미 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었고 그리스적 사유 방식 논리, 변증, 자연 철학은 불교의 철학적 틀과 상호작용하며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문화적 사상적 융합의 결정체가 바로 고대 불교 철학 대화서 밀린다 팡하, 즉 메난드로스 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문답입니다. 이 문헌은 실존했던 인도 그리스 왕 메난드로스와 불교 승려 나가세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헬레니즘식 논증 방식과 불교 교리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인도 그리스 왕국과 철학의 융합.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 간다라에 자리 잡은 인도 그리스 왕국은 단순한 정복자의 통치를 넘어서 문화와 사상의 융합이라는 놀라운 문명 실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간다라는 그리스의 합리주의적 철학과 인도의 불교 사상이 만나 대화와 논증을 통해 깊은 정신적 결실을 맺은 지역입니다. 이 융합의 상징적인 산물이 바로 밀린다 팡하, 즉 메난드로스 왕과 불교 고승 나가세나의 철학적 문답서입니다. 메난드로스 1세는 인도 그리스 왕국의 대표적 군주로 고대 그리스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사상과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밀린다 팡하에 따르면 그는 불교 승려 나가세나를 찾아가 생명, 윤회, 열반, 자아의 본질에 대해 치열한 철학적 질문을 던졌고 나가세나는 이를 논리적이고도 상징적인 비유로 답하며 불교의 깊은 사상을 전달합니다. 이 문헌은 단순한 종교적 문답을 넘어 헬레니즘 철학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초기 대승 불교의 사유 방식이 만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밀린다 팡하는 간다라가 단지 동서양이 교차하는 통로가 아니라 철학과 영성이 맞부딪히며 진정한 사유의 공존지 되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 융합은 문자와 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간다라의 독특한 문화 융합은 이내 눈에 보이는 형상, 즉 예술과 시각적 이미지의 세계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는 간다라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손꼽히는 불교 미술의 혁명적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전까지는 상징과 추상으로만 표현되던 부처를 인간의 형상으로 시각화한 첫 시도, 즉 인간 부처 조각의 탄생입니다. 그리스적 사실주의 인체 해부학, 드레이프 기술이 불교적 주제와 결합하면서 간다라에서는 전에 없던 예술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깨는 넓고 눈은 깊고 머리카락은 물결치며 투박한 천은 자연스럽게 몸을 감쌉니다. 이렇듯 철학의 융합은 자연스럽게 예술의 융합으로 이어졌고 간다라는 불교 조각사에 있어 전례 없는 혁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간다라 미술의 기적. 간다라에서 꼽힌 불교 미술은 인류 예술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신앙의 표현을 넘어 동서양 조형 예술의 정수가 융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간다라 불상은 더 이상 상징적 심벌로만 부처를 암시하던 초기 불교 미술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모습으로 부처를 형상화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이 놀라운 조형의 전환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간다라 지역은 인도 불교의 교리와 그리스 로마 조각의 미학이 수세기 동안 접촉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
천의 주름을 정교하게 묘사하는 드레이프 기법, 그리고 얼굴의 표정을 담아내는 리얼리즘 등은 헬레니즘 미술에서 전해진 요소들입니다. 간다라의 장인들은 이런 기술을 토대로 연민과 평정, 초월적 지혜를 담은 부처의 얼굴을 조각해냈습니다. 이로써 부처는 더 이상 신화적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은 실존적 위인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 간다라 불상에서 보이는 부처는 웅장하고도 차분한 자태를 지녔으며 머리에는 아폴론 조각을 연상시키는 곱슬머리와 두건 같은 우슈니샤가 있고 눈매는 날카로우면서도 자비롭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이후 중국, 한반도, 일본에 이르기까지 불상 조형 양식의 모범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혁신이 꽃피기까지는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불교 예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결코 예술가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국적 후원과 체계적 보호 아래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전환점을 만든 것이 바로 쿠샨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카니슈카 대왕의 즉위는 간다라 불교 미술과 불교 교리의 확산에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간다라의 황금기와 쇠퇴. 기원 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 쿠샨 제국의 지배 아래 간다라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 계열인 쿠샨족은 원래 중국 북부에서 기원한 월지족에서 분파된 이들이었지만 점차 박트리아, 간다라, 북인도 지역을 아우르며 동서교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군사력으로 지역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종교와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간다라 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카니슈카 1세입니다. 그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대규모 불탑을 건설했으며 제4차 불교 결집을 개최하여 대승불교의 교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간다라는 불교의 성지이자 지식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중국, 파르티아, 중앙아시아, 심지어 로마 제국에까지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이 시기를 전후의 실크로드를 따라 전파된 불교 미술은 간다라 양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각지에서 새로운 형태로 꽃피우게 됩니다. 쿠샨 왕실은 사원과 수도원을 위한 대규모 후원, 국제적 교역망을 통한 자원의 집중 등으로 간다라 예술과 종교를 한껏 발전시켰습니다. 간다라 불상은 이 시기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장대한 사리탑과 벽화, 석각 장식은 고대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세기 후반부터 쿠샨 제국은 점차 내분과 외세 침입으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압박, 서기 4세기 이후 등장한 유목민족 에프탈의 침공은 간다라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을 급속히 약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7세기 무렵부터 이슬람 세력이 인도 북서부로 진출하면서 불교는 이 지역에서 뿌리째 뽑히다시피 사라지게 됩니다. 19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정밀 발굴을 시작하면서 간다라는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20세기 초 인도와 파키스탄의 고고학 유산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간다라 불상과 사리탑 조각들은 학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불교 미술의 기원을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헬레니즘과 불교의 융합이라는 인류 문명의 위대한 실험을 입증하는 사료로서 주목받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